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원래부터 의사들이 들고 나와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민간 베이스에서 정수기 추방 운동도 한 10수년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유야무야로 지금 끝나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진정한 이제, 문제점 제기는 충분히 되고 있다. 아름들 대안이 없다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역삼투기는 100% 미네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강물에서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데도 환경호르몬은 통과된다는 거하고 70%가 쏟아내는 물이 바로 하수도로 가서 바로 하수 종합 처리장으로 가면은 깨끗한 물이 들어가지고 하수 온이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또 악순환도 발생되는 게 이 정수기 물이 바로 빠져나간다는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부영양화 현상이 희석되니까 온이가 작동 안 돼서 처리되지 않은 물이 바로 강물로 바로 간다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정수기 물에다가 고기를 넣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을 우리 몸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마시는 물로. 이걸 아는 순간에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는 특히 남한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정수기까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쪽은 우리보다가 조건이 좋은 데다가 부족한 게 기술과 자본력이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남북통일관념의 마중물로서 등장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물과 몸의 함수관계를 볼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 몸에는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오세가는 현상까지 가는 모든 핏줄의 길이는 12만 킬로입니다. 지구가 한 4만 킬로니까 아까 우리나라 수도관처럼 지구를 세 바퀴 돌릴 수 있는 혈관이 몸속에 있습니다. 이 혈관이 한 바퀴 도는데 피가 몸 한 바퀴 도는데 46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물을 마셨을 때 그 에펙션이라는 게 영양이 어느 정도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 신생아는 80%, 성인은 70%가 물로 차 있는, 그러니까 70% 물이 차 있는 물주머니가 매일 지하철을 타든 뭐 청와대에 있던 뭐 물주머니가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은 70%로 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뇌에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혈관, 특히 안구 같은 경우는 거의 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물의 지배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질병은 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을 마시면은 30초 만에 혈액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1분 후면은 뇌저지, 세식까지 가고 10분 후면 피부, 20분은 장기, 30분은 인체 곳곳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돼가지고 소화되고 나서 소장, 대장으로 가서 흡수되는 과정하고 물을 딱 마시는 순간은 30초 만에 혈액으로 특히 정수기 물은 30초 만에 혈액으로 바로 비중 차이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못 나와요. 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에펙션은 비중의 차이하고 농도 차이 때문에 들어갈 때는 정수기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걸쭉한 피부로 혈관에 들어갔지만 못 나오니까 보혈압이 되는 거예요. 정수기 물이 보혈압 원인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밖으로 배출시키려면은 미네랄이란 전해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는 인체 모든 곳으로 가는데 음식으로 먹는 수분이나 영양분은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체가 살아있을 때나 태어날 때는 조금만 있다가 뭐 2m까지 클 수도 있지만은 구성의 원소별로 나눠버리면은 지치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 다음 칼슘, 인, 카륨, 황, 나트륨, 염소 쭉쭉쭉쭉쭉 전부 다 미네랄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미네랄로 구성된 이 우리 인체가 우리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볼 것 같으면 지구 전체를 봐도 마그네슘, 규소, 공기, 산소, 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각,
한 뭐 1, 20kg 있는 지각이 우리 인간 생존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 인체의 몸 구성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에 배설되고 죽으면은 흙이 돼가지고 다시 생태가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이제 토끼라고 생각하면 이걸 풀을 먹고 그러면 배설을 하고 이 분해돼가지고 바로 가출됐지만은 이것이 연료로 갔다가 그리고 공룡이나 모든 화석들이 석탄이 되고 석유가 돼서 연소가 되면은 이놈은 만들어내는 게 탄소하고 산소예요. 탄소 하나에 수소 둘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구를 딱 지금 온난화 만드는 주범인데 이놈을 없앨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는 CO2를 딱 빨아들이자마자 산소는 배타내서 인간한테 주고 이 탄소는 지가 탄소화물 예를 들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CO2를 소비하는 영물이죠.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은 다시 시체는 나무는 석탄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있는 게 지구 우주의 순환 원리죠. 그래서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동학은 인, 내, 천 우주와 인간이 같은 동질 개념의 사고를 평등하다는 사고를 서로 공존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물과 음식과 무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물, 음식, 그 다음에 공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으로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탄소 C가 만들어냅니다. 탄수화물, 그리고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전부 탄소, 거기다 아미노산과 결합이 돼서 형태만 달려서 우리가 먹게 되고 먹으면은 소화가 되는 과정을 지금 해오는 거죠. 해오면은 얘는 노폐물이 생기고 방귀도 나오고 소림도 나오고 이게 탄산가스가 되고 이 탄산가스들은 결국은 다시 이제 이 탄산가스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나무로 갔을 때는 산소는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내고 산소는 인간한테 공급하는 이런 음식 에너지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은 조절 영양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다시 섭취를 해야 될 것이 이런 모든 작동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에 비타민 A, B, C, D, E, 그 다음에 미네랄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물과 미네랄, 비타민은 결국은 조절 영양소라 해서 두 영양소가 우리 인체를 보정, 관리, 탄생과 산혈까지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채널이죠. 그래서 신체 구성에 있어서 미네랄의 중요성은 실제로 우리는 칼슘, 마그네슘은 결국 뼈, 이빨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 조직에서는 아연, 구리, 망간 이게 필수로 거기다가 신체 내에 많은 중요한 기능은 호르몬,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뭐 당장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 비타민 없으면 조절이 안 되면은 생이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조정하는 미네랄 구성 성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이 미네랄이 한다는 겁니다. 당은 순한 암석에 그런 게 아니고 이온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상태의 미네랄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것이 부족되면은 우리는 모든 기능을 잃어버려요. 장기의 생화학적 기능도 잃어버리고 면역성도 없이 하고 응가량 균형도 없이 그래서 인체 내에 이 섭취되는 미네랄은 양은 많지 않지만 절대 절명의 필수 영양소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네랄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체내에서 화학적, 전기적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경자극의 전달이나 근육이 수축하고 운동하고 월드컵에서 축구하듯이 이 생화학적 전기적 작용하는 데는 효소를 생성하고 그 기능을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이 미네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면은 한 1300여 개의 엔자임, 1300여 가지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 중에 100여 개의 실제 세포에서 발생하는 15만 가지의 생화학적 정기적 반응에서 이들이 역할을 한다는. 따라서 이런 효소의 기능이 딱 중지되면은 이 효소의 기능에 떡을 누가 주나 미네랄이 하는데 효소 기능이 중지되면은 인체의 모든 기능에 꼼짝을 못해. 눈도 깜빡거릴 수도 없고 눈을 뜬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걸어다닐 수도 없고 신경 전달, 교감 아무 의무 없이 공합운동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심장이 멈춰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미네랄 결핍 때문에 생기는 풍토병이 일본에는 화산암 지대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 그 빗물 수준의 물을 이렇게 대대로 먹어오다 보니까 물호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이렇게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의 수축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본은 이런 잠재적인 역동의식이 있는데 노출을 안 시켰지만은 이제 의학계는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사실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네랄 부족했을 때 생기는 이 모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미네랄이 제일 특히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는 미네랄 플러스 약 알칼리 물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산성비가 위험하다, 산성비는 만병의 원인이다. 그 산성비에 계속 시달리고 나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 피가 약 알칼리 7.4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가 산성화되어 버리면은 이제 끊임없이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미네랄이 그걸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데 반대적인 역할에서 산성 체질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병은 모든 것들이 산성 체질이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나 세포에 있는 물이 이렇게 삼투압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막을 통과하는 그 역할을 할 때 보면은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내로 이동하는 물의 방향은 비중, 농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게 전기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과 농도 조절과 전기적인 힘이 없으면은 물이 이동을 하지 않는데 전기적인 힘을 갖는 물이 가지려면은 미네랄이 섞여 있어야지, 전해질이 있어야지 전기가 통한다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아까 정수기 물이 왜 건드림을 죽이는가 하니까 그런 전해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조차도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역할 중에 참 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나쁜 약을 먹든지 해독된 물을 먹든지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주는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것들을 전부 이것을 분해하고 에너지 반응화해서 활성화하는 데는 이 불이, 칼슘, 망간,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체내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에서 효소 구성 성분에서 꼭 촉매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물하고 산소물을 테스트를 쉽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붉은 피들이 알칼리 미네랄 워터를 마셨을 때는 이렇게 또릿또릿한 september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피곤하고 어려우면은 몸이 막 노곤하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산성화돼가지고 이렇게 핏덩어리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미네랄워터를 먹으면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산성수를 먹으면은 이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제 혈관성 질환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산소화되는 식품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커피, 우유, 술 이런 물질들이 이것을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혈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때 아까 같은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음령 전에는 이렇게 붉은 피털이 엉키있다가 먹고 나면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다 이렇게 적혈구가 살아납니다. 예, 정수기 물 먹었을 때고. 그런데 미네랄 워터를 먹고 나면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살아납니다. 엉켜있던 게 이렇게 살아나죠. 이것이 하루 매일매일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일이 될 미네랄 워터라는 겁니다. 근데 산소물을 정수기 물을 먹으면 그대로 이 덩치, 피떡들이 이 상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만병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뭐 한 달은 단식 보름은 할 수 있죠. 물은 한 일주일 정도. 숨을 쉬면 한 3분에서 5분이죠. 그래서 탈수 현상은 모든 장기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물이 모자라면 뇌손상, 물이 모자라면 신장결석, 물이 모자라면 뭐 부종수부터 각종 모든 병들이 생기는데 거기 1.2% 탈수가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탈수하고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이걸 아는 이상은 이걸 극복 방안이 생길 수 있는 키워드가 탈수하고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게 마실 때는 그냥 뭐 곰탕 국물도 물인 줄 알고 커피도 물인 줄 알고 뭐 사이다도 물인 줄 알고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세포막 중에서 물, 미네랄,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우리 몸에는 60초 가까운 세포 중에 물은 초당 30억 대가 속도로 세포막을 들락거립니다. 그게 바로 워터 채널이라고 되는데 이 워터 채널이 굉장히 간극이 작습니다. 그래서 육각수가 어떻고 오각수가 어떻고 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임상 결과는 육각수로 들어도 온도 몸의 체온 때문에 오각수 혼돈에서 그 자체가 이걸 통과하기는 아주 미비하고 결국은 이것을 통과할 때는 필요한 게 뭔가니까 이 워터 채널과 물이 통과할 때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니까 전해질이 있어야 되는데 전해질이라는 것은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이 전기의 힘으로 몸에 있는 연약한 약한 우리가 정전기 현상에서 당장 따라 들어갈 때 물이 붙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미네랄 워터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초당 30억 통과를 하는데 이것이 통과할 때 미네랄이 없으면 이게 통과할 때는 아까 혈관으로 들어가는 건 농도 차이로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게 나올 때 못 빠져나온다는 게 전해질의 역할에서 배출 기능을 못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엄청난 속도로 들락거릴 때 여기에 이제 나트륨이나 칼슘이 전기의 힘으로 이 워터 채널을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미네랄이 들어갈 때, 전기 힘으로 들어갈 때, 물이 따라 들어가지, 물이 들어갈 때 미네랄이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각수고, 오각수고, 도움물이고, 찬물이고, 그런 거 연연해 하는 문제하고, 근본적인 물의 이동은 세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보호할 때는 미네랄의 전기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를 정의를 해본다면은 혈액 농도와 비슷한 약 알칼리수. 아까 혈액 농도는 7.4라 그랬죠? 알칼리도가. 여기다가 산성화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수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칼슘이 풍부한 미네랄수. 미네랄의 숫자는 수십 종이 됩니다만은 제일 많은 게 칼슘, 마그네슘, 살인입니다. 이것이 풍부한 미네랄수. 그래서 하루에 한 1.5리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 하는데 칼슘이
우리는 그냥 뭐 석회기 있다. 뭐, 끓이니까 밑에 깔아앉더라. 그 다음에 어떤 물에는 물에 뜨더라. 이런 정도의 하얀 빛깔의 분필가루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사고의 이연이 또 일제 때 그 동화에서 보면은 이 우리 물이 센 물이거든요. 그 당시는 센 물하고 연수하고는 구분했습니다. 일본 물은 100%가 연수예요. 비누가 엄청 잘 풀어지는 빗물. 그래서 샴푸나 비누가 잘 풀어지려면은 빗물에 머리 감으면 잘 풀어지죠. 그런데 센 물은 우리 한반도에 나오는 물들은 미네랄이 되기 때문에 비누가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센 물이라 그래서 경시하는 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옹달샘 물을 먹기 때문에 아주 뭐 농약해 위생시설이 안 된 물을 먹는다고 일본이 폄하하는 기사들을 1939년도나 30년도 기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는 것은 굳으면은 하얀 빛깔을 내는 칼슘이지만은 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뼈도 만들고 치아도 만들고 모든 구성원소지만은 신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DNA 정보 전달도 하고 원료를 수축할 때 칼슘 연습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실험을 지의 심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 심장이 나오자마자 파닥파닥 뜁니다. 근데 이 지 심장에다가 정수기물을 부으면 딱 멈춰버려요. 그러다가 그것이 몇 분 지나고 나면은 이놈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미네랄이 없는 정수기물이 갖고 있는 단점인데 파닥파닥 뛰는 이 물이 멈췄다가 정수기물을 부었을 때는 멈췄다가 다시 미네랄 워터를 넣으면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보는 순간 와 우리는 이제 미네랄 워터를 왜 먹어야 되는 당연히 이걸 보는 순간에 심장이 멈출 정도로 쇼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몸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험들은 숫자하는 인산병리학 교수들도 한두 번 세미나에서는 발표하지만은 지속 가능성을 못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의료계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알고도 그냥 내가 치료하지. 자본주의 논리에 환자가 많을수록 좋은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하나의 병폐죠. 그래서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원소.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되나? 우리가 1000mg이란 숫자,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큰가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 마그네슘은 여기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가 있어야 되고, 소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4지 정도로 많습니다만은, 욕성은 안 되는, 단식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소금을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모든, 소금이었으면은, 모든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먹어가면서 단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칼슘이 부족하면 뭐 전부 다 병이 다 와. 관절통, 콜레스테롤, 상성, 고혈압, 우울증, 경련 이런 기타 등등 마그네슘은 대조하기나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특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은 병원 가면 전부 마그네슘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하나의 원소 중에 하나죠. 특히 암 환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은 무조건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산성 체질이 있으면은 먹고 마시기 좋은 것들이 산성화 되는 물질에 그걸 다 끊어야 되고 알칼리성도 맞추면 거기보다 더 좋은 물이 없는데 이 알칼리를 유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암 환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 하니까 수분 부족하고 영양 실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네랄 워터를 정기적으로 마시면서 진짜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암 환자의 치료 방법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물로 혈관 내에 있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치매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한 30년, 40년 동안 연구해서 이 양반이 연구경력 칠학에 크리스 엑셀러라는 교수는 40년 동안에 자기가 치매 환자를 실리카가 많은 물로 치료를 해서 완전한 픽스가 된 상태에서 영국에는 이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실리카 물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왜 이 실리카가 역할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 쪽에는 알루미늄이라는 독소가 이 치매 원인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원인. 그래서 이걸 배출시키는 역할이 실리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은 몸에 들어갈 때 미네랄 공급해서 효소 작용까지 도왔고 배출할 때는 몸에 높음으로 모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실리카는 알루미늄을 배출시켜서 결국은 치매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30대, 40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물 마시는 패턴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주스 한 잔 마시다가 물 대용이 안 된다는 건가? 출근하자마자 커피나 녹차 마시면 그 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국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수분을 섭취했을 뿐 물을 섭취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되면 물 수분 부족 때문에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수분 부족으로 해서 뇌가 쪼그라들면 결국은 치매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걸 미리 막는다는 것은 충분한 수분을 미네랄 같은 걸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잘 드시면은 치매 예방도 치매도 맺힐 수 있다. 라는 게 의학적인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슈가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46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로병사가 물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다스림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고 구급하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요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외우시도록 하고요. 여기는 물을 먹는데 실제로 아까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녹차 마시고 또 뭐 우롱차 마시고 국밥 먹고 그다음에 뭐 사이다 마실 때도 그건 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인덱스는 뭔가니까 무조건 깨어나면 큰 컵으로 머그컵이죠. 한 컵을 마시든지 작은 컵으로 두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한 30분 후에 소변해보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9시에 정도에서 한 컵을 마시고 또 쉬었다가 11시쯤 식사 사이에 미네랄을 마셔줘야지 아까 30초, 1분, 10분 안에 몸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식단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보시고 나서 30분 후에 데리고 주무시고 야외증 있는 분은 미리 마시고 소변을 보고 주무시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온 것 동시에 아침에 마시는 두 컵이 몸을 청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 물이 얼마나 모든 병을 막아낼 수 있는 기본적이라는 요소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70%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가끔 우리는 이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요새는 설명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스위스의 ‌쭈리 대학의 조아나 데이비스 교수는 이제 물에 대한 물 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 취재까지 가서 이제 발표도 듣고 많은 H2O에 대해서 이것이 이런 구성을 만들었을 때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눈송이를 이럴 때 선명의 사진을 보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큐미언들은 눈을 한 26가지, 27가지를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이불을 짓기 좋은 물. 이거는 밑에 깔아야 되는 물.
눈, 뭐 해서 눈의 결집이나 크리스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에스키모들은 눈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고 우리는 뭐 짜랑눈, 한방눈, 뭐 섭설 이 정도로 구분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발전한과 동시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식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비스 교수는 물에 음파를 쐈으면 물 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선하고 악하고 아주 나쁜 소리는 예를 들면은 휴대폰 전자파가 이게 이제 전자파가 딱 쏘여지면 이게 전부 물이 교란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물 분자를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좋은 음성으로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루르드 샘물인데 이렇게 크리스탈로 아까 민석이처럼 그 다음에 트레이드 샘물도 이렇게 맑게 나오는데 거기다 요거트하든지 막 나쁜 소리가 아니면 다 깨져버리는 거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물이 그만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할머니들 보면은 서당에다가 안 그러면 고목나무 앞에다가 물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탁 비는 모습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물하고 전달돼서 이런 결정체와 이런 파쇄된 물로 그리고 이 수돗물을 도쿄 수돗물, 런던 수돗물, 파리 수돗물 찍은 건데 일단 수돗물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고도 정수 처리든 정수기물이든 다 깨지고 산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물은 이 물이 아니고 이건 생활용수로 화장실, 모래탕, 세탁기에 필요한 물이지 몸에 들어가는 일이든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삼천리 검수강산에 지질학적으로 구성 남성들이 수십 종에서 수백 종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화강암, 우리 빛을 만드는 화강암, 이게 우리나라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얼음과 화산에 터질 때 변성된 변성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통합해서 쌓여서 폐지감이 되면은 폐지감.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 요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심플한 게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한 변성암은 폐지감이 됐는데도 불에 굽혔으니까 한데 비슷비슷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은 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만은 녹아나지기가 힘들죠. 그런데 정상계 퇴적층을 보면은 쌓인 그 자체가 원색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수백 종의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미네랄워터가 에비앙보다가 2배, 3배, 5배 좋을 수 있는 물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에 갖고 있는 지질 조건도 다 다릅니다만은 좋은 물은 수출할 수 있고 지역의 방청수는 국민들이 몸에 들어가는 이익을 구분해서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동네 우물을 옛날 우리 이조 때 이전 때 마셔왔던 동네 우물을 되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 세계 물시장의 한 70%를 잡고 있는데 이 미네랄워터가 나오는 땅을 보면은 딱 세 군데, 네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둘, 셋, 요에 있는데, 네 군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37개가,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전 세계 물시장을 잡고 있죠. 그 중에 에비앙이 포함되어 있고, 제일 작은 게 이그로시다지라고 아주 작은 놈인데 제일 비싸죠. 다른 지역이 이리 넓은, 우리 한반도 내륙가 넓은 땅에서 다른 데는 물공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질학적으로 폐지감 지대에만 분포를 한다는 거죠. 에비앙도 빈색 폐지층에 비가 녹아서 네모나스로 빠져나가는 물이 에비앙 공장으로 오는 관이 하나 있고 에비앙 동네 우물로 가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동네 똑같이 나오는 에비앙 물은 동네 우물로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공짜고 에비앙 공장에서 이제 기차로 실어냅니다. 이건 에비앙 공장에는 바로 기차가 들어가서 전 세계 70% 기차로 운송을 하고 30%가 트럭이나 배로 운송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비앙이라는 동네 이름을 에비앙 반응회사가 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애교항시 행정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